안녕하세요. 윤희정입니다. 여름만 되면 탄력을 잃고 노화하는 피부의 원인, 요즘 우리 모두의 고민인데요. 피부에 적게 되는 열 자극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아기 피부처럼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진 원장님 모시고 피부 건강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피부가 노화하는 원인과 이 노화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피부가 늙는다. 노화라는 게 좀 정확히 어떤 의미죠? 네,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되고 쇠약해지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피부 노화 예방을 위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여름만 되면 특히나 더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원인 어디에 있죠? 네, 요즘처럼 날이 더워지면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에 어려움을 겪다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밖에만 나갔다 오면 특히 휴가철을 맞아서 장시간 태양 아래서 놀다가 와서 거울을 보면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전보다 피부가 붉어지거나 검게 타기도 하지만 이전에 보이지 않던 잡티도 보이는 것 같고 왠지 푸석해 보이고 탄력도 없는 것 같죠. 자외선 차단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피부는 왜 이럴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해가 뜨는 시간도 길어지고 그 온도도 높기 때문에 태양광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지치기 쉬운데요. 또한 휴가지에서의 환경 변화나 야외 활동 시간 증가로 인해 피부가 쉽게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햇빛이 강하면서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이에 따라 피지샘의 피지 분비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여드름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게다가 땀과 노폐물 등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생기고 염증성 여드름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늘어난 에어컨과 같은 실내 냉방기기 사용은 지친 피부를 더욱 병들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밖으로 나가면 강한 햇볕이 걱정이고 또 안에서는 하루 종일 또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피부가 좀 정말 쉴 틈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나갔다 오면 사실 피부가 막 화끈거리거든요. 네. 너무 뜨거워지는데 이 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먼저 적외선이 유발하는 피부 노화인 열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상 피부의 온도는 부위마다 다르지만 평균 31도 정도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36.5도지만 피부의 온도는 외부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체온보다는 낮은데요. 이러한 피부가 직접 햇빛을 받으면 피부 온도가 4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41도, 42도까지도 올라가는데 햇빛이 강한 여름철이나 피부색이 검은 경우에는 피부 온도가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바닷가에서, 수영장에서 가족이나 친구들의 등에 자외선 차단 제품을 발라주면서 피부 온도가 높아 피부가 매우 뜨겁다는 걸 느껴보셨을 텐데요. 이건 햇빛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적외선이 피부에 흡수되어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피부의 온도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피부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네, 맞습니다. 모든 인체의 화학 반응은 주위 온도에 따라서 그 반응 정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효소는 36.5도 체온에 잘 작용이 하게 되는 반면에 피부에 존재하는 효소들은 피부 온도인 평균 31도에서 잘 작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을 쬐인 피부가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로 피부 세포에 존재하는 세포 구성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DNA 이외 각종 효소가 산화적 손상을 받아서 제 기능을 못해 피부에 이상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피부는 손상을 받고 노화가 일어나는 거죠. 특히 피부의 콜라겐 합성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피부 진피에 콜라겐 섬유가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야 피부가 젊고 주름살 없고 탄력이 좋은 건데 이렇게 적외선에 반복적으로 피부가 손상이 되면 콜라겐 분해 효소인 MMP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소들이 콜라겐 섬유뿐 아니라 탄력 섬유 또한 분해해서 없애고 피부에 주름살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적외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햇빛이 피부의 온도를 올릴 수 있는 건 햇빛에 포함된 광선 중에서 적외선 때문인데요. 여기서 적외선이란 빨간색 광선보다 긴 파장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적외선은 우리가 매일 보는 햇빛 속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양이 많기 때문에
비록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손상의 세기가 훨씬 강하지만 햇빛 속의 광선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적외선에 피부 노화 유발 효과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요즘 너무 더워서 잠잘 때도 에어컨 없이 못 자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근데 에어컨이나 냉방기기도 피부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치죠? 네, 여름 동안에 에어컨, 냉풍 없는 곳이 없죠. 네, 맞아요. 더위를 줄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에어컨 작동하는 데도 많은데요. 이 더위를 식히는 에어컨이 과연 피부에 좋을까요?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 바람을 계속 쐬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생기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냉방기를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주변 공기가 건조해져서 피부에 수분이 빼앗기게 되거나 직접 찬바람이 피부에 닿음으로 인해서 각질층이 건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푸석해지면서 잔주름이 더욱 뚜렷해지게 돼서 피부 탄력도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올라갔던 열을 낮춰주니까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얼굴 피부 중에서도 민감한 데가 눈가, 그리고 입가 이런 부위에 잔주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내의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서 외부와의 큰 온도차가 피부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신체의 피로감을 증가시켜서 거친 피부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적절하게 환경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속된 열 자극과 과도한 냉방으로 지치고 건조해진 피부를 개선하는 방법이 정말 너무나 궁금한데요. 중요한 포인트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제가 오늘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중요한 수분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생활 습관과 환경을 개선을 해야 하는데요. 평상시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수분 보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입니다. 200ml가 들어가는 일반적인 컵으로 계산했을 때 약 8잔에서 10잔 정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지에서의 물놀이나 땀으로 인해서 피부와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 물을 자주자주 마시면 좋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006년에 프랑스 생자크 하스피털 피부과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80명의 건강한 성인에게서 하루에 1리터의 물을 7주간 마시게 한 후에 여러 가지 피부 건강에 대한 지표를 측정했더니 모든 수치가 좋아졌는데요. 특히나 피부 보습 지표가 약 13.7%에서 16.3%까지 상승을 했고, 이는 보습제를 발랐을 때 기대되는 상승 정도에 육박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건조감, 피부의 부드러움 등도 비례해서 호전이 되었고,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수분 섭취 약 3주경에 의미 있게 관찰이 되었다고 하네요. 즉,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만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물을 좀 자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더해서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를 섭씨 24에서 26도, 그리고 습도는 약 50%를 유지하시고요. 차량 탑승 중 혹은 실내에서 에어컨이나 냉방기 바람을 직접 얼굴이나 피부에 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샤워나 세안 시에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산성 성분의 제품 사용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하루 세안 한두 번 중에서 한 번은 가볍게 물로만 땀을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샤워 시엔 너무 뜨거운 물은 좀 피해 주시고 10에서 15분 이상은 씻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리고 평소 사용하는 스킨이나 로션에 약 1.5배만큼의 양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요. 또 요즘 마스크도 쓰고 해서 갑갑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단계를 좀 가볍게 바르시고 또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근데 양을 한 1.5배 정도 더 발라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네, 여름철에는 보습 제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이 보습제가 피부의 수분 보충과 장벽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피부에 도포하는 외용제를 총칭하는 용어인데, 직접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수분의 증발을 막는 것도 보습제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요새는 표피의 지질합성에 관여해서 피부 장벽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양을 많이 쓰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름철 같이 습도가 있는 날씨에서는 물의 함량이 많아서 끈적임이 적은 로션 형태의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고 네. 보습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피부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쓰고 있는 화장품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장품에는 사용기한과 유통기한이 있는데,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엔 각종 피부 질환이나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일일이 기억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면 개봉 후 1년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아, 1년 이내. 네. 네네네. 근데 사용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요.
근데 올 여름철 같이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이 제품이 노출된 후에는 제품이 변성이 될 수가 있고 각종 세균, 진균의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모낭염, 여드름량 발진, 그리고 자극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 넘긴 제품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도 제 화장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피부가 노화하는 원인과 이 노화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 김현진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물 많이 마시고 또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고 또 세안 방법, 화장품 기한 확인하기를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많이 덥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꼭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통해 건강한 피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